상황 판단이 어떻게 보면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이 좀 섞여 있는 제일 좀 혼종스러운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뭐 5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문형이라는 것은 언어 논리에서 봤었던 내용 일치부합형 문제랑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0문제 중에서는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뭐 정보 전달 중심의 설명문을 대상으로 해서 간다는 것, 이건 언어 논리 때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역시 과거에는 각 문단별 핵심 정보나 아니면 이제 대조되는 2개의 항목이 서로 비교 대조될 때, 그때 이제 그와 같은 대조 구조 속에서 아까 뭐 미스매칭하는 방식으로 오답을 만드는 패턴으로 이런 항목 사이의 비교 구도가 주된 지문의 포인트였었고, 그 최근 기출 문제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와 같은 측면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언어 논리에서 다루기 때문에 상황 판단은 또 상황 판단만의 어떤 고유의 영역으로서 상대적으로는 수리적인 지문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비율 관계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칙성을 갖는 수치값을 도출하다든가 실제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지문형 문제, 텍스트형 문제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비중은 많지는 않고요. 충분히 다 해결할 만한 그런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자, 지문형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하고, 사실상 이제 상황 판단만의 어떤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규범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7급 기준으로 본다면 7급 언어 논리에서도 후반부에 등장하는 문제가 그 상황 판단에서의 법조문 비슷하게 법조문 주고, 저번에 우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 수정하기형 문제였는데요. 법조문상의 어떤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어떤 그런 충돌이 발생할 때 이게 이제 민원인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법조항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 스타일로 언어 논리 7급에서는 언어 논리에서도 규범이 등장하는데 5급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법행이나 일반적인 5급 공채 기준에서는 그냥 언어 논리에서는 진짜 딱 텍스트 중심이고요. 이제 상황 판단으로 넘어와야지 법조문이 등장하는 규범형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법행을 같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 규범 체계와 관련돼서는 많이 익숙하시겠죠? 뭐 이제 5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행정법을 같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법조문의 조항호 목 체계 같은 것들이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형 문제에 등장하는 이 법조문은 일단은 행정법 라인이 많고요. 행정법 플러스 뭐 특별법 등등등, 네. 각종 법조문이 법조문을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법조문의 내용을 말로 지문형처럼 저렇게 이렇게 쭉 풀어서 서술해서 등장시킬 수도 있는데, 뭐 어쩐 식으로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요건 효과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단서 조항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지금 선택지나 아니면 뭐 보기의 상황에 등장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게 예외적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일반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잘해서 해당하는 케이스로 잘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법조문에 대한 분석이 같이 진행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규범형 문제들이 뭐 생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계산형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계산 과정 자체는 이미 자료 해석 수업을 하면서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료 해석에서의 계산은 사실은 엄밀한 계산보다는 어땠습니까? 크게 봤을 때 이제 분수 비교, 이런 형태가 제일 지문 양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분수 비교의 어떤 비율 구조, 구성비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지문을 던졌을 때도 우리가 소수점 뭐 몇 자짜리까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대소 비교, 경향성 파악,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주된 어떤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계산형 문제가 실제로 어떤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예산안 같은 거나 이런 금액적인 측면 혹은 거리, 시간 같은 것들을 직접 정확한 값을 도출해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해석에서 등장했었던 선택지들은 말로 뭐 몇 년도의 증가율이 몇 년도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 구도가 많았었죠. 근데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계산형 문제는 뭐 예산, 평점 이런 형태의 어떤 질문 대상,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실제 계산 결과값을 뭐 몇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수준까지 정확하게 그 단위까지 딱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자료 해석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값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식의 계산형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되는 어떤 계산의 공식 방법론은 어려운 수준은 없습니다. 다 사칙 연산 혹은 기대값 가중치 반영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항목의 순위를 비교하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한 예상 같은 것들은 이제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최소 교집합이나 가중 평균을 내야 된다든가 하는 특별한 어떤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칙 연산 수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산 구조가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계산 과정에서 이제 뭐 각각의 문제마다 특별한 규칙을 어떤 공식에 해당하는 것을 당연히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산안을 짠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예산 안에서도 뭐 구체적인 항목별로 어떤 정당의 어떤 보조금을 분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때 몫에 해당하는 값을 1차적으로 주고 그 목도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얼마 있다라고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계산 과정 자체가 약간 공식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 공식에 따라서 예산 전체 몫을 설정을 하고 또 분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당들 중에서 의석수를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몇 분의 몇 만큼 주고 뭐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그 문제마다 주어진 상황별로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1차원적이고 직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유형이 규칙형인데요. 이 규칙형은 계산형과 약간 비슷합니다. 계산은 이제 실제로 이제 수리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규칙형은 규범형처럼 법조문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경기규칙 아니면 사내 규약 등등등 특정한 상황별 해결에 필요한 공식을 별도로 그냥 추가적으로 주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냥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이것 역시 계산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쭉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방향성을 좀 이렇게 따져야 된다든가 공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조금 더 요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계산 과정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건 역시 구체적으로 규범부터 계산 규칙까지 다 비슷한 어떤 사고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시된 대로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과목이 상황 판단인데 이 상황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공식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황 판단 과목에서 사실상 요 정도까지 하면 한 3분의 2 정도의 문항 비중이 되거든요. 요 녀석들이 갖는 가장 큰 골격은 공식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식이 규범 형태로 주어지느냐 계산 공식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요 두 가지가 뭐 섞여 있는 이런 뭐 별도의 게임 규칙 같은 형태로 주어지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식에 따라서 상황을 요리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직선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하라는 대로 뭐 시간의 편차는 조금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라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상황 판단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과 좀 차원을 다르게 좀 난감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요 퀴즈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퀴즈형 문제는 이미 언어 논리에서도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퀴즈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형식 논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단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었죠. 뭐 그거 이미 다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형식 논리학에 따라서 조건 명제, 연원 명제, 선언 명제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문장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 논리 규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 나가면서 출발점을 찾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쇄되는 최종 결과값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쭉 살펴봤었죠. 특히 이제 참거짓이 갈려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늘 나눠보는 그런 구도를 이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퀴즈형 문제도 그와 같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구도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어 논리보다는 이 논리의 베이스가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순서를 짠다든가 아니면 뭐 경기 규칙에 따라서 중간에 비어 있는 라운드의 점수 구도 몇 대 몇으로 경기가 몇 승 몇 패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가 이런 것들을 비워놓고 그 빈 부분을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도출하라는 스타일로 진짜 말 그대로 퍼즐이나 퀴즈를 풀듯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 상황 판단에 사실상 고득점의 제일 중요한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등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언어 논리 다룰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이 퀴즈나 퍼즐형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주어진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다 주어져 있지 않고 제한된 일부 정보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각난 빈 부분을 우리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은 스타일의 정보 구조가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 유형은 언어 논리에서의 퀴즈 문제에서도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은 전부 다 조건 명제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각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출발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까? 상황 판단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긴 하지만 전부 다 뭐 선언 명제나 조건 명제로만 조건들 지문에 어떤 내용들이 주어졌을 때 1차적으로 기류법을 쓴다던가 아니면 양도론법을 써가지고 일단 확정적으로 딱 참이다 거짓이다가 설정된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찾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찾아지면 그 녀석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논리 연설을 펼쳐서 그 다음 단계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뭐 중간에 이제 경우의 수가 나뉘는 정보가 다 도출은 되지 않는 그런 미확정 상황에서는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뭐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묻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완전히 폐기돼가지고 다른 하나의 살아남은 경우만 가지고 선택지에 있는 정보들을 따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구도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순서 짜기형 문제는 혹은 날짜나 요일에다가 배치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언어 논리에서도 이미 풀어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상황 판단에서는 더 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언어 논리는 그 표를 그려가지고 이와 같은 자리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서를 짠다든가 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논리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 퀴즈 문제에서는 거의 뭐 좀 주된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퀴즈형 문제는 꼭 그런 스타일로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형이 어느 하나로만 딱 좁혀지지는 않는다. 진짜 좀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유형들이 퀴즈 스타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그것들을 하나씩 다 뭐 이렇게 다 체크하는 거는 좀 시간 부족할 것도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퀴즈 파트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5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고요.